명언 속 인생 공자편. 진정한 벗이란 면전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자를 둔 스승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 중 72명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이 읽히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평생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찾아 유랑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14년 동안.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공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면전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벗에 대해, 스승에 대해, 삶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생각한 사람.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의 추읍에서 공구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세상이 공자, 공부자라고 부르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숭냥을은 무사였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70에 가까웠고 어머니 안징제는 20도 안 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식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공자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공자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미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한 일을 배울 수 있었다. 가난이 오히려 공자를 다방면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고 훗날 스스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예학과 문물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육은 귀족의 특권이었던 시대에 공자의 꿈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치에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등용해줄 군주. 공자는 노나라에서 잠깐 벼슬을 했습니다. 사구, 즉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나라의 군주가 이웃나라에서 보낸 미녀들과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노나라를 떠났습니다. 기원전 497년 공자의 나이 55이었습니다. 그 후 14년 동안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 자신의 뜻을 펼쳐줄 군주를 찾아서.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환영받았지만 곧 배척당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져 굶주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다. 소인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다. 공자의 제자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연이었습니다. 공자보다 30살 아래였습니다. 공자는 안연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대했습니다. 안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연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노여움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다. 안연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누추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바가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런 안연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안연만이 공자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논쟁하고 질문할 때 안연은 조용히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안연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이 말이 칭찬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안연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481년 안연의 나이 불과 32살이었습니다. 안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고 울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공자가 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슬퍼한다고?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3,000명의 제자를 둔 스승이 한 제자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공자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공자는 안연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안연의 집안은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장례를 도왔습니다. 공자는 이후 오랫동안 안연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연과 나는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처럼 여겼다. 하지만 그 대우를 다 해주지 못했구나.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후회. 위대한 스승의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안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기원전 484년 공자는 드디어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14년의 유랑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공자에게는 정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노나라의 실력자들은 공자의 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가르치는 것과 기록하는 것에 바쳤습니다.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 중국의 고전들을 정리하고 편찬했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문명의 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악기는 제자 자로가 위나라에서 전쟁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끊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공자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 벗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면전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벗이 얼마나 드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잘한다고 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뒤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익한 벗이 셋, 해로운 벗이 셋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거칠에만 하는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공자 자신이 안연에게서 그 진정한 벗을 받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공자 자신도 그런 스승이 되려 했습니다.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 배움의 자세만을 요구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 2500년 전 스승의 말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공자의 삶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4년을 유랑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쳐줄 군주를 찾아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공자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을지 14년 유랑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공자도 인간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위대한 이유는 그 갈망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없어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고전을 정리했습니다. 안연을 잃고도, 아들을 잃고도, 자로를 잃고도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이 공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15에 시작해 70까지 계속 성장한 사람, 멈추지 않고 깊어진 사람.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과 생각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장 오래된 조언입니다. 공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것. 14년을 유랑하며 인정받지 못했지만 공자는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가르침이 2500년을 이어왔습니다. 인정은 늦게 온다는 것.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이 공자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3년 동안 무덤 곁에서 애도했습니다. 자공이라는 제자는 6년을 더 곁에 머물렀습니다. 스승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공자라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공자가 말한 진정한 벗이 있나요? 면전에서도 뒤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고 있나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면전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